춘천시가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확 바꾸는 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개편된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홍천 지역 각 사회단체 회원 등 1,200명이 모여 철도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의 수출이 올해 들어 매월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2년 연속 20억 달러 달성과 함께 사상 최고 수출액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 가뭄 속 단비가 내린 가운데 모내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올 모내기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가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바꾸는 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읍면과 시내 노선의 분리, 그리고 환승센터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춘천시 동면 장항리 차고지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도청 인근인 중앙로를 대부분 거쳐 여러 곳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노선이 개편되면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큰 도로를 다니는 간선 시내버스가 있고 동네 곳곳엔 지선 시내버스가 움직입니다. 읍면에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중앙로까지 왔다가 시내버스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하면 중복 노선이 최소화돼 버스 배차 간격을 33분에서 17분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타는 시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버스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시정부가 대중교통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시민들은 차를 버리고 걷거나 이 대중교통 이용해달라는 것이고, 춘천시는 지역별 구체적인 노선은 지역마다 주민 설명회를 열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노선 개편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이 환승센터에 잘 적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만 타고 춘천시 서면에서 퇴계동 주민센터까지 가려면 중앙로 환승센터에서 반드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7월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노선을 확정한 뒤 9월 23일부터 개편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홍천 군민들이 철도 연결과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홍천 지역 각 사회단체 회원 등 1,200명은 오늘 철도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이 발디딜 틈 없이 홍천 군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홍천군이 유치에 나선 양수발전소와 철도 연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군민 1,2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사회단체들은 이렇게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용문과 홍천을 잇는 철도 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계획하자 홍천 군민의 바람이 정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용문에서 홍천 간 34km를 이어 수도권 광역 전철망을 만들고 거기에 춘천과 홍천, 원주를 잇는 51km 종단 철도망을 더해 T자형 철도 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오지 않거나 계획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상처난 자존심도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군민들은 양수 발전소 유치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들어가는 만큼 철도와 함께 홍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하고 이번에 그 양수 발전소가 확정이 된다면 아마 인구 증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인구가 그만큼 늘면은 우리 지역 경제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지만 정작 양수발전소 범국민추진위원회에는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와 홍천군은
다음 달 중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농촌 지역은 요즘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겨울 순환 수렵장이 운영됐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감자밭 한쪽이 어지럽게 파헤쳐졌습니다. 이제 알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한 감자를 멧돼지가 내려와 파먹었습니다. 비가 적었던 올봄 물까지 실어 나르며 애써 키운 감자를 수확 한 달을 앞두고 멧돼지가 먹어치운 겁니다. 고추밭에는 고라니가 다녀갔습니다. 이제 막 올라온 새순을 싹둑 잘라먹어 밑동만 남았습니다. 밭에 설치해놓은 경고등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거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최절단 내고 오면은 고시날 오면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지. 기가 막힙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겨울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순환 수렵장까지 운영됐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순환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1,300여 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았는데 올봄 피해 신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한 다른 시군들도 피해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논 같은 데도 돼지가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이러는 판인데 이건 뭐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강원도 전체를 본다면 지금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이게.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농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설악권 관광을 위해 외국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서 속초항을 크루즈선의 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10m, 6,000톤급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속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 객실이 스위트룸인 고급 크루즈선입니다. 지난 12일 일본 고베를 출발한 외국인 관광객 120여 명은 속초항에서 내려 설악산과 낙산사,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I like this market. I think some of the food is fabulous. And we went today to the temple on the mountain, which was fabulous too. We loved it. And we think everything is very nice here. 올해 속초항에는 크루즈선 입항이 7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 4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 속초항을 크루즈 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2017년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신축된 이후 속초항은 부산항과 연계해 국내 관광객들이 환동의 국가를 여행하는 출발지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9항차가 계획되어 있고 선사가 직접 운영해서 오는 크루즈도 4항차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아마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속초를 기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가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6만 톤급 크루즈선이 중국 상해에서 속초항으로 2차례 들어올 예정이어서 크루즈 모항을 추진하는 속초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원주 향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예가 펼쳐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의례에 따라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아직은 앳된 얼굴의 남학생들이 난생 처음 행전을 다리에 메고 옥색의 도포도 걸쳐봅니다. 여학생들은 색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족두리에 비녀까지 얹습니다.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이지만 의식이 시작되자 잠옷 진지한 모습입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받은 부모와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고 자신 또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함과 동시에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전통 방식으로 치른 성년예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일반적인 성년식은 막 장미 받고 그러는데
이번 성년식 한복 입고 그 격식이기 하니까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 첫 발을 떼는 20살들에게 성년의 의미를 바로 세워주는 전통 성년예가 원주 향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성년예에는 2000년생 대학생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자유로움에서 벗어나 엄격한 절차와 의식 속에서 책임지는 어른의 자세를 몸에 익혔습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혼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살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벗어나 이제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자부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의 수출이 올해 들어 매월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며 2년 연속 20억 달러 달성과 함께 사상 최고 수출액 달성이 기대됩니다. 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올 4월까지 수출액이 6억 7,716만 달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넉 달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전통적인 강원도 주요 수출품이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과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와 칠레, 멕시코 등에서 선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 가뭄 속 단비가 내린 가운데 이번 주 도내 모내기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의 경우 지금까지 95%의 논에서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각 지역별 모내기 실적을 보면 춘천 75%, 강릉 70%, 원주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비로 모내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올해 모내기를 이번 주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 시군 평균 모내기 실적은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방학 때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학교가 많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첫 강원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도서관 증설 예산안을 놓고 도서관 증설에 앞서 방학 중에도 모든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을 1년 365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서관 운영 인력과 근무 여건 등의 이유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폐쇄와 같이 피난에 장애가 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강원 119 신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한 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기 성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기 성공자금은 채무 조정 확정 뒤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필요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20억 원의 사업 재원을 확보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무이자 대여하며 신용위원회는 대여받은 자금을 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마트산업노조 강원본부는 오늘 이마트 춘천점 앞에서 노동자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무인 셀프 계산대 확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5년간 정규 인력을 200여 명가량 줄이면서 무인 셀프 계산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인 계산대가 늘어 고객 불편은 증가하고 계산원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인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민 주도의 선진형 전자 폐기물 자원 순환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국민디자인단은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까지 현장 조사, 전략 수립, 토론 등을 통해서 전자 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 체계와 수거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이상기후와 폭염, 폭우, 가뭄, 병해충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 분야 12개 추진 전략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5년간
7,1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인 보호 안정 공간 조성을 비롯해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과 재해보험과 축산 스마트 ICT 융복합 시설 확대, 기후변화 적응 농업 연구 개발 등입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해결과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자체가 구인 공고를 내줍니다. 양구군은 농업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 관련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다음 달 4일까지 구직 신청을 접수합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농번기마다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자 양구군은 이 같은 구인 공고를 내고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올해 농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